K증시 잔혹사 오늘 알아볼 기업은 CJ E&M입니다. 실적 쇼크가 떠버렸는데 실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어떤 게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M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크게 두 가지 사업부로 되어 있습니다. 엔터 그리고 커머스. 엔터는 세 가지로 나뉘는데 미디어 플랫폼 TVN이나 티빙이라든지 엠넷이라든지 이런데 광고 주입 그리고 티빙에 들어오는 가입 수수료 그리고 영화 드라마인데 여러분들이 아는 그 드라마 제작은 아니고 음악 그리고 커머스 같은 경우는 홈쇼핑 그리고 CJ몰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출 역시도 떨어지는 모습. 근데 더 아쉬운 거는 영업이익이 올해부터 적자 전환했는데 이 적자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당기순이익 역시도 적자폭이 커져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 보면 엔터 부분 같은 경우에서 티빙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TVN이라든지 엠넷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TV를 많이 안 보다 보니까 이런 광고 매출이 급감해버렸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진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CJ 영화 포스터 나오고 배우들 나오면 뭔가 한 편 다 본 것 같은 느낌. 2010년도까지만 해도 이런 CJ의 흥행 공식이 잘 먹혔고 관객들에게도 신선했으나 이게 자꾸 쌓이다 보니까 피로도로 느껴지고 CJ 영화 하면 뭔가 한 편 다 본 것 같죠. 아무튼 그래서 여기도 부진했고 음악 같은 경우는 비교적 선방하고 이익도 냈으나 전체 파이에서 규모가 너무 적다 보니까 엔터 부분에서 적자폭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있는데 홈쇼핑과 온라인몰. 홈쇼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은데 CJ뿐만 아니라 롯데, GS, 현대, NS 모두 영업이익과 매출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TV를 너무너무 안 보다 보니까 있고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온라인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쿠팡이나 네이버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이커머스에서 제대로 수익을 내고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머스 같은 것도 이익이 계속해서 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요약해보자면 엔터 부분 같은 경우는 TV나 엠넷이나 이런데 매출 하락은 대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갑자기 TV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다만 티빙이 고속 성장을 해주고 흑자 전환을 해준다면이라는 희망은 조금 남아있고 영화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과도하게 치열하지만 그래도 얘도 나중에 극복을 한다면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고 음악도 선방하고 있습니다. 커머스 같은 경우는 대세는 하락입니다. CJ몰이 반등을 해주지 않는 이상 대세는 하락이어서 사실 커머스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08년부터 해서 2015년 정도까지 CJ가 굉장히 전성시대가 있었고 주가는 흘러내렸지만 2021년만 해도 역대 최고 영업이익 이러면서 성과급 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때 이제 TVN이라든지 엠넷이라든지 이런데 미디어 쪽에서 워낙 실적이 좋았고 그 다음 홈쇼핑도 20년, 21년도에 그래도 코로나 영향으로 실적이 괜찮았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였었는데 갑자기 꺾였다라기보단 사실 21년도 말부터 기미가 계속 보였습니다. 그리고 22년도부터 매출, 영업이익이 자꾸 줄어들었는데 사실상 코로나가 종료가 되었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경기 침체니 뭐니 하면서 광고 수입이 엄청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 플랫폼 부분에서 매출이 급감, 홈쇼핑을 안 본다. 그리고 CJ 영화 진부하다.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21년 말부터 계속 기미가 보였으나 나온 기사들은 매수해라. 실적이 아쉽지만 밸류는 매력이다. 실적이 아쉬우면 주식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아쉽다라고 봐야죠. 티빙 보유 가치 1.5조 원. 요거 여러분 너무 지겹지 않습니까? 카카오에서 분할 상장할 때 무슨 지분 보유 가치만 얼마기 때문에 재평가. 이거는 정말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보면 턴어라운드 전망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구조정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정말 이 기사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로 논리적인 내용은 없고 그냥 턴어라운드 할 거다 이런 식으로만 올라가는데 증권사 전방은 역시나 참고만 하시고 스스로 공부하시길 바라고 역시 실적 하락보다 더 무서운 거는 CJ가 코스피에 있고 거기다가 CJ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하나씩 본다면 2018년도에 CJ 오쇼핑과 CJ E&M이 합병을 했었습니다. 그때 왜 합병을 했냐라고 하면 사측에서는 했는 얘기가 이제 우리가 연예인들이나 이런 콘텐츠들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판매 창구를 열어보겠다. 라고 했지만 사실상 단발성에 그친 느낌이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TV 홈쇼핑이 기본적으로 심의 이슈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말 한번 개그맨들이 잘못했다가 나락으로 가버립니다. 그렇다고 이 개그맨들한테 그냥 쇼핑 호스트처럼 팔아라 라고 하면 합병한 이유가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고
그러면 이 사실상 왜 합병을 했을까? 이 CJ 사람들은 그걸 몰랐을까? 당연히 알았겠죠. 근데 그때 나온 얘기가 홈쇼핑은 이제 클만큼 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홈쇼핑이 그나마 돈을 잘 벌 때 이런 자금 수요를 뭐 1000억이라든지 영업이익 나는 거를 CJ E&M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수요를 위함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 플러스 알파로 다른 자회사들을 지금 CJ들이 계속 분할 상장을 시키고 있는데, LG화학이 뭐 LG 에너지솔루션 분할 상장시키면서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CJ가 선배였습니다. 지금 또 그나마 선방 중이고 흑자를 내고 있는 요 스튜디오 드래곤, 요 드라마, 영화 드라마에서 요 드라마를 쏙 빼서 자회사시켜서 스튜디오 드래곤을 상장시켜버렸습니다. 2016년도에 상장을 시켰는데 IPO를 통해서 2100억을 조달했고, 이게 없었다라면 CJ E&M이 감내했어야 할 돈인데, 네. 이때 또 물적 분할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주주로부터 굉장히 많은 비난이 받았는데, 그리고 아까 전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티빙, 어차피 TV 매출 주는데 티빙이 있지 않냐? 티빙마저도 지금 상장 플랜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옛날에 있었던 CJ E&M에서 티빙이랑 그 다음에 드라마 만드는 스튜디오 드래곤 쏙 빼버리고 갑자기 이 커머스, 요 CJ 몰 하나 끼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음악이랑 몇 개 쭉쭉쭉쭉 있고 자회사로 티빙이랑 스튜디오 드래곤. 그러면 이건 뭐 거의 CJ E&M은 지주사도 아닌데 돈 잘 벌고 유망 사업들은 다 상장시켜버리고 옛날에 이제 세태산업 이 몇 개만 놓는 이런 CJ E&M이 될 수가 있다는 게 정말 큰 리스크고, 마찬가지죠. CJ 그룹사 리스크. 장남이신데 지금 지금 CJ 제2제당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승계 작업에 때문에 주가를 누를 수밖에 없고, 올리브영 IPO 뭐 이런 CJ의 뭐 정말 분할 상장이라든지 물적 분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그룹사들의 유상증자, CJ CGV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유상증자를 해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CJ 그룹주 전체가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뭐 또 여기도 유상증자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여기 자금 수요를 위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뭐 하나 쏙 떼가지고 일로 줄지도 모른다, 이런 노이즈들이 너무 많고, 거의 다 플러스 알파로 따님이 지금 CJ E&M에 상무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정말 애매한 게 뭐 직급을 다 통폐합시키고 하면서 직원들에게 연차와 상관없이 올려주겠다. 연차와 상관없이 이 경우 따님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정말 멋있는데, 이분이 잘하면 다행이겠지만 항상 느끼는 게 우리나라 증시나 기업에는 잘하는 사람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딸이나 아들이 올라가고 나면 제발 잘해라 잘해라 라고 빌어야 되는 이런 정말 황당한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CJ E&M 정말 요즘 많이 힘들어서 얼마 전에도 구조조정도 강하게 했는데, 직원이든 주주든 CJ E&M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천호겸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